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초보가 손해보는 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청소 창업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손해보는 지점이 있습니다. 그것은 기술 문제도 아니고 성실하지 않으셔도 아닙니다. 오늘은 왜 초보일수록 더 힘들어지는지 그 구조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네. 싸게 시작하면 편할 거다라는 착각.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. 경험도 없으니까 일단 싸게 받아보자. 이 생각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. 문제는 이 선택이 초보를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든다는 겁니다. 네. 저도 초보 시절이 있었지만 저 또한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. 네. 싼 현장의 그 실제 구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면적은 넓고 작업 범위는 애매하고 요구사항은 많고 또 시간은 넉넉하지 않습니다. 단가는 낮은데 몸은 더 써야 하는, 그래서 초보분들이 첫 달, 두 달은 버티다가 갑자기 확 꺾여버리는 이유가 됩니다. 그럼 왜 싸게 받는 현장이 더 힘든가가 궁금하실 거잖아요. 싸게 받는 현장은 기준이 없습니다. 예. 작업 범위도 이 정도까지 해주면 되겠지?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. 결국 작업량은 늘어나고 체력은 빠지고 마음도 같이 소모됩니다. 네, 이게 큰 문제죠. 단가 계산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. 그거는 초보분들이 단가 계산할 때 항상 빠뜨리는 게 있습니다. 시간이 첫 번째고요. 체력, 이동, 재작업, 뭐 이런 순으로 좀 많이 빠뜨리세요. 보통은 그래서 이제 오늘 얼마 벌었지만 계산을 하지 얼마가 쓰였는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. 이게 반복되게 되면 매출은 있는데 남는 게 없는 구조가 돼버려요. 저 또한 같은 경험을 초보 시절에 했습니다. 와, 일당을 막 10만 원, 15만 원 받다가 팀장급으로 올라가서 20, 30만 원을 받다가 이제 막상 이제 경력이 쌓이고 뭐 하루에 뭐 100만 원, 150만 원도 벌게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버는 거에만 너무 즐거워했지 막상 이제 지출은 계산을 못했던 시절이 저 또한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. 나중에는. 예. 그러면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바로 잡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. 교육할 때 이 지점에서 많이 멈춥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단가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?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. 그러면 저는 반대로 묻습니다. 그럼 이거를 한 달 동안 같은 컨디션으로 진행할 수 있으실까요? 라고 질문을 던져요. 근데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그러면은 이미 구조가 안 맞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. 네. 그렇습니다. 초보가 포기하는 패턴. 예. 대부분 이 순서예요. 처음에 열심히 해요. 막 일을. 뭐 단가, 뭐 싼 거, 뭐 이런 거 다 안 가리고 막 합니다. 그러면 가장 먼저 몸이 힘들어집니다. 그때서야 비로소 단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. 이 일이 나랑 안 맞나? 라고 생각한. 하지만 실제로는 이 일이 아니라 구조가 안 맞았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네.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좀 나이가 어릴수록 여기는 단순한 논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더욱 멘탈이 빨리 나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일부 팀장님들은 팀원을 구하실 때 나이 어리신 분들 혹은 경험 없는 분들을 꺼려 하시는 게 이 이유에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준을 바꿔야 하는 이유인데 초보일수록 얼마에 시작하느냐 보다는 얼마까지 내가 이 일을 버틸 수 있느냐가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. 그래야 경험이 쌓이고 판단에 대한 기준도 생겨나게 됩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뭐 전기 청소 있잖아요. 전기 청소. 뭐 계산법은 다양해요. 뭐 평수 내지
청소 범주가 어떻게 되냐, 혹은 뭐 어떤 기술적인 면이 들어가는 청소냐, 단순 청소냐, 이게 기준은 많은데 사실상 그것은 그 견적 보는 팀장님의 노하우도 있고 혹은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죠. 근데 단순하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뭐 시간당 계산이 제일 편한 계산이죠. 근데 이제 경력자 분들이 이제 비교 견적을 들어가시면 정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. 이거를 이 평수에 이 청소 범주면은 이 정도 시간당 계산이 맞겠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간당 뭐 5만 원, 시간당 뭐 7, 8만 원, 뭐 시간당 10만 원,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초보분들은 그런 기준이 없으시니까 내가 여기까지 이동을 해서 이 정도 시간에 돈을 벌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들어가세요. 그러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? 비교 견적을 뭐 제가 만약에 들어갔어요. 그러면 어디 업체에서는 뭐 이 돈으로 해준다고 하던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. 그러면 저는 딱 자릅니다. 그럼 그 업체 하시면 됩니다. 라고 말씀드려요. 그리고 추후에 어떤 청소 퀄리티나 문제가 생기시면 그때 한 번 더 연락 주세요. 이러면 열의 아홉은 한 2달 정도 지나면 연락이 또 다시 와요. 이게 뭘 뜻하냐면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. 초보들이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셨는데 사실상 그 경비를 다 빼보니까 안 맞는 거야. 네. 그래서 이제 못 하신다고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. 제가 지금 볼륨 조절을 잘못해서 지금 잡음이 좀 들어왔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찌됐든 청소 창업은 싸게 시작한다고 쉬워지지 않습니다. 오히려 버틸 수 있는 구조로 시작해야 덜 힘들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. 이 기준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느냐, 중간에 깨닫느냐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. 네. 명심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